안녕하세요. 학정역입니다. 오늘은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합격 후기를 들고 와봤습니다. 학과시험은 2025년 8월 14일에 응시하여 한 번에 합격하였는데 실기시험은 총 2차례에 걸쳐 응시했습니다. 8월 25일에 첫 실기시험과 함께 불합격을 했고 3개월 후 12월 6일에 두 번째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총 3번의 시험에 걸쳤다는 저의 소중한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의 합격 후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지정교육훈련기관에서 360시간 이상의 실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훈련기관은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수업료는 기관별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교통대의 경우 650만원의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상으로 실기교육만을 이수해도 되지만 교육기관에서는 대체로 학과교육도 같이 교육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려면 먼저 교육과정에 입교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입교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저의 입교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신체검사의 경우 쉽게 합격을 했지만 작년 11월 첫 적성검사에서 전날 수면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로 적성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3개월 뒤인 올해 2월 6일이 되어서야 컨디션 최상급으로 적성검사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제 적성검사의 경우 해당 검사의 종류는 반응형 검사, 문답형 검사가 있고 반응형 검사의 경우 복합기능, 선택접주회, 시각변별, 공간지각, 작업기억, 추론, 민첩성이 있습니다. 종합점수가 30점 이상, 인성 결과가 적합으로 뜨면 합격합니다. 한번 불합격 시 3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컨디션을 잘 관리해서 한 번에 따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입교시험의 경우 교육기관과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철도안전법 3장까지만 보고 관제 운영규정 절반만 보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배운 거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라고 나왔습니다. 적성검사를 한 번 떨어졌어서 추가 모집으로 들어왔는데 접수 인원이 많지 않아 점수가 낮아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3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관제 교육기관에서 학과교육과 실기교육을 이수받았습니다. 학과교육의 경우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의 학과시험 과목인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관제 관련 규정, 철도교통관제 운영, 비상시 조치 총 5과목에 대하여 교수님께서 표준교재를 활용한 강의를 하며 강의에서 배운 학과 이론에 대하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응시하였습니다. 전 중간과 기말 모두 1등을 하고 수료식 날 성적 우수 기념으로 갤럭시 버즈3 프로를 받았습니다. 학과 기말고사 이후로는 법적으로 지정된 360시간의 실기교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는데 각 조별로 나누어 교수님의 지도 하에 실기 연습을 하였습니다. 실기교육은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의 실기시험 과목인 열차운행기회, 철도관제 시스템 운용 및 실무, 열차운행 선관리, 비상시조치 총 4개 과목에 대해서 CAI를 통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초적인 훈련을 받고 CAI를 통해 실제 시험처럼 DLP와 컴퓨터로 말과 행동을 하며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반복 숙달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차운행계획과 철도관제 시스템 운용 및 실무의 경우 CAI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쉽게 연습이 가능했고 운행선 관리의 경우 다른 과목과 달리 구술시험이라서 교수님이 찝어주는 내용에 대해 암기를 하면 되었지만 비상시 조치의 경우 각 상황에 대한 조치 시나리오를 이해해야 했기에 숙달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각 시나리오를 그대로 암기하면 합격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시나리오에서 조금씩 변형을 줘서 수험생을 혼란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해당 변형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에 대한 조치를 이해함으로써 시나리오를 완전히 빠삭하게 통달해야 했습니다. 실기 연습 기간 동안 조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연습하고 혼자서도 꾸준히 연습하고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집에 가서도 연습을 계속하는 등 피나는 연습이 뒤따라야 실기시험 대비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운행선 관리의 경우 구술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찝어주신 문항에 대한 답을 2달 동안 학교와 집에서 책상에서 여러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암기하여 겨우 숙달할 수 있었고 철도관제 시스템 운용 및 실무에서도 구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구술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찝어주신 내용 위주로 암기를 했습니다. 퀴즐렛이라는 앱을 설치하여 철도관제 구술이라고 검색하면 암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실기교육 때에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거쳐 약 3개월 뒤인 7월 4일에 무사히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료 이후 8월 14일에 철도관제 학과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학과시험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관제 관련 규정, 철도교통 관제 운영, 비상시 조치 총 5과목에 대한 학과시험을 치르게 되며 표준교재에 나온 내용을 위주로 하여 시험에 출제됩니다. 원래 학과시험은 전에 나온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하고 시험을 쳐도 합격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기출문제 위주의 학습으로는 더 이상 합격하지 못하도록 이종면허와 관제 두 자격증 모두 신유형의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학과시험의 난이도가 급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학과시험의 합격률은 전보다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저는 기출문제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교재 위주의 학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남은 교육기간 동안 조원들과 표준교재를 학습하고 직접 문제를
만들어 공유한 후 상대가 만든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기간과 수료 이후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학과시험의 5과목에 대한 표준교재를 3회독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교통관제 자격 증명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도서를 구입하여 해당 문제집에 있는 이론 요약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보았고, 헷갈렸거나 틀린 문제는 관련 내용을 표시하여 다시 공부하였으며 이론과 문제를 2번 정도 확인하였습니다. 철도 관련법과 관제 관련 규정의 경우 해당 도서를 통해 규정을 3번 정도 읽고 문제를 풀어보며 틀리거나 헷갈리거나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찾아서 형광펜으로 표시해두고 다시 외우면서 완벽히 숙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숫자 등 중요할 만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하였고, 특히 과태료 등 숫자 부분에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여 암기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기만의 암기 팁을 만들어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2025 철도 관련법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도서를 구입하여 철도 관련법과 관제 관련 규정에 있는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도시철도 운전 규칙에 관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봄으로써 문제풀이 감각을 늘렸습니다. 문제집을 다 푼 후에는 교수님이 주신 기출문제를 2번 정도 풀고 시험 당일 시험장에 가면서 기출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학과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높은 점수로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친 시험에서는 신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 당황하였지만 기출문제도 조금 출제되어 그나마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준교재와 문제집을 활용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학과시험은 각 과목당 40점, 평균 60점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고 응시 수수료는 77,000원입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한 이후 저는 관제 FTS 연습실에 꾸준히 왔다 갔다 하면서 실기시험 과목인 열차 운행계, 철도 관제 시스템 운용 및 실무, 열차 운행선 관리, 비상시 조치 총 4개 과목에 대해서 거의 일주일 반 동안 이미 배웠지만 학과시험 준비로 인해 잠시 기억 속에서 잃어버린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고자 노력하였고, 비로소 숙달이 되었다고 생각한 저는 8월 25일 첫 시험에 당당히 응시해서 합격을 하고 일본 여행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시험 접수 순서대로 시험일이 배정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시험 접수가 열리자마자 접수를 하고 8월 25일에 이바로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비상시 조치 관련 지식 부족과 통제 실수로 결국 다음과 같은 점수로 불합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상시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비상시 조치에서 40점을 맞아 과락을 받고 평균도 미달되어 불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학과시험이든 실기시험이든 한 번 떨어지면 3개월 뒤에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불합격 이후 저는 우선 제가 시험을 다 치고 나서 감독관이 말씀하신 피드백과 제 시험 이후 다른 동기들이 올린 시험 후기를 바탕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파악하고 2학년 2학기로 복학하여 학기 중 3개월 동안을 점심시간마다 관제 FTS 연습실과 CAI실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연습을 하고 집에 와서도 교육기간에 찍었던 사진을 활용하여 다시 연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꼭 붙어야겠다는 다짐을 한 저는 시험을 최대한 뒤에 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시험 접수 이후 접수가 끝나기 10분 전에 접수 인원이 23명일 때에 접수를 하여 24번째로 접수를 하였고, 12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실기시험을 친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시험 일정보다 앞에 보는 분들의 시험 후기를 파악하여 연습에 참고하였고,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는 갑자기 운행선 관리의 구술 문제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접하여 추가로 나온 문제를 급하게 암기하기도 했습니다. 대망의 12월 6일 저는 시험치기 30분 전인 9시에 시험장에 도착하여 시험을 쳤는데 시험 도중 컴퓨터가 고장나 구술 문제로 대체되기도 했고, 비상시 조치에서 제한 시간에 들어오기 위해 말을 빨리 하다가 말을 천천히 하라는 감독관님의 지시로 인해 말을 천천히 하다가 제한 시간 안에 못 들어오는 불상사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오후 5시 40분에 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수로 합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저는 학과시험 1트, 실기시험 2트 만에 철도교통관제 자격 증명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교한 지 약 8개월 만에 자격증을 딴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실기시험은 각 과목당 60점, 평균 80점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고 응시 수수료는 206,500원입니다. 입교와 교육과정 수료, 학과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저는 철도교통관제 자격 증명을 손에 쥐게 되었고, 등기 발급 수수료 19,330원을 지불하여 등기로 자격증 원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철도교통관제 자격 증명을 따기 위해서 교육비 650만원, 문제집 구입비 7만원, 학과시험 응시 수수료 77,000원,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 206,500원 엑스이트, 자격증 발급 수수료 19,330원, 생활비 300만원 플러스 알파를 합쳐서 179,330원 플러스 알파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저는 해당 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수원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통해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의 응시 수수료 283,500원을 지원받았고,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 일부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한 후 응시 수수료를 본인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주거 관련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지원받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비용은 1000만원대로 많이 들기는 했지만 그만큼 철도회사 취업 경쟁력에 있어 철도교통관제 자격 증명은 상당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일부 경전철 회사 등에서는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한해서 관제 직렬을 따로 채용함으로써 제한 경쟁의 장점인 낮은 경쟁률로 취업 경쟁에 뛰어들 수 있고, 코레일의 경우 관제 직렬이 아닌 다른 직렬에 지원하더라도 철도 관련 자격증으로 해당 자격증에 대하여 5.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철도 회사의 경우에도 해당 자격증에 대하여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철도교통관제 자격 증명은 대단한 철도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도교통관제 자격 증명은 철도관제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이종철도 운전면허와 철도관제 자격증의 시험 난이도가 급상승하여 취득 시기가 많이 안 좋기도 하고, 2026년에는 또 문제가 바뀐다는 공지가 올라오기도 해서 수험생들이 많이 혼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끈기와 노력으로 시험 준비에 매진한다면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철도관제사가 철도에서 기피하는 직렬이고 많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철도에 관심이 많고 복잡한 철도 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자격증 취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